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분석을 해보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일단은 특별한 이슈 없이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1%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낙폭이 있었고요. S&P 500 지수는 0.4%대, 다우존스는 0.04%대 이렇게 약보합권 움직임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이런 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3% 이상 좀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좀 낙폭이 컸지만 다우존스라던가 S&P 500 지수는 약보합 정도에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6%대 급락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테슬라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던 좀 그런 여파 영향을 받았고, 엔비디아가 3.8%, 메타가 3.6%, 그리고 AMD가 2%, 마이크로소프트가 2%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그래도 국내 주시장은 또 나름대로 역시 잘 버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사실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아시아 시장 대비했을 때도 좀 상당히 선방했고 주말 미국 시장 하락 대비했을 때도 선방을 했는데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0.8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약보합권 기록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0.6% 정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시장 미국 시장 대비 나스닥 대비 코스닥도 양호했고요. 코스피도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주시장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박스권이다.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결론부터 좀 시황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장세는요. 일단은 작년 9월 달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당히 좀 저점 대비했을 때는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2134포인트에서 올해 6월 달에 265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저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당분간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박스권 이후의 시장은 분명히 또다시 실적 장세에 따른 한 단계 레벨업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34포인트에서 2650포인트까지 이렇게 좀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5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횡보 이후에는 또다시 500포인트 정도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좀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상승을 할 때 아무 종목이나 막 상승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근거를 두고 실적에 바탕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조금 있다가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게 실적이다. 그거를 자동차 관련주들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 그동안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이제 실적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부터 주식시장을 생각해보면요. 주식시장은 역사가 항상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자동차 업종이 엄청 이끌었던 차화정 장세도 있었고, 조선철강이 엄청 이끌었던 장세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쨌든 조선주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 조정시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드렸고요. 철강주도 포스코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40만 원을 터치하는 강세,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또 철강주들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업종 대표주, 실적을 기반한 대표주들이 상승을 보인다면은 결국은요, 지수도 상승을 할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소외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 대표주들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 결론을 여러분들은 좀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그중에 대표가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현대모비스를 좀 나름대로 찍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대모비스 지금 자리 상당히 좀 121선 자리이기도 하고
손절 라인도 짧게 잡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자동차 관련 부품주 중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어제 이제 제가 딱 깔끔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또 역시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4%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현대모비스를 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업체를 제외한 자동차 부품업 중에서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톱5에 올라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오늘 뭐 상당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부품업은요, 자동차 산업이 미래의 모빌리티로 전환을 하는 데는 좀 핵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자동차들이 잘 팔린다면은 결국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부품도 상당히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어제 이제 21선 근처에서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상당히 좀 큰 폭의 장대 양봉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선 위에 올라타는 21선 지지하는 조정이 한 3일 정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다시 2.7%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뭐 현대차 20만원대 초반이면요, 아직도 충분히 갈 길이 멉니다. 자동차 판매,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HM한도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장대양봉 보인 날 말씀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대양봉 보이고 나서 장대양봉의 이 중심축 50% 라인을 나름대로 며칠 지지를 해주면은 또다시 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역시 수급,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상당히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이 동그라미 쳤던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서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첫날 사시면 안 되고요. 뭐 둘째 날, 셋째 날 양봉 보일 때 양봉의 시작점에서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철강 업종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게 세아제강지주, 이런 기업입니다. 9%대 강세를 보이면서 작년 8월 달에 20만 3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제 거의 20만 원까지도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강 업종들 보면요, 철강주에 저평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찾아보면 저평가 기업들이 철강주에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철강 빅2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어쨌든 잘 보셔야 되는데요. 포스코 앞서서도 이제 언급드렸죠. 포스코 홀딩스 한번 살펴보면은 다시 또 지금 40만 원대 올라서고 있어요. 43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양호하게 쉬었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평선들 수렴되고 나서 또 올라가고 있죠.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의 다각화, 이런 부분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리튬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투자에 대한 포인트로 꼽아 보셔야 되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 정말 저평가 기업입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가는지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자리 어쨌든 이제 보시면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어제 좀 또 의미 있는 모습을 기록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역시 손절가 짧게 잡을 수 있어요. 한 32,000원대 정도 손절가 잡으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업무역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영업무역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계속 좋습니다. 영업무역 이런 기업들 결국 실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굴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의류시장의 구조적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영업무역도 제가 아마도 한 45,000원 요때쯤에도 언급을 한번 드렸었고, 저도 이제 그 정도부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의류시장의 좀 구조적 성장, 수혜,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보이면은 뭐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아니라요. 한 11선 정도 조정을 보일 때 좀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선거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